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 은행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각은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하반기 주도 업종으로 꼽히는 은행주를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위원님께서 이번에 쓰신 보고서 제목을 보니까 은행 is back이에요. 이제 은행주가 상승의 시기가 왔다 이런 의미겠죠. 사실 근데 은행주가 PBR이 0.45배 수준으로 그동안 계속 하향세였단 말이에요. 저평가인 저평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제는 왜 오른다는 건가요? 은행주는 대표적으로 금리 상승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금리 저성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행 이익의 성장성, 이제 이익성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도 했고 저성장 구간에서는 이제 은행의 대표적인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이 좀 저조하면서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 은행들이랑 또 비교하면 배당이 좀 수익률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융 이즈백, 은행 이즈백 하면서 은행이 예전처럼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이자 마진 그래프를 쭉 보니까 하향하다가 아주 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네. 반등을 한 건데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몇 년 만에 반등인 건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길게 보면 저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 10년간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소폭 상승을 한 수준이고요. 뭐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쭉 이어갈 거다라고 보는 건 이제 금리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르냐인데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것도 폭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은행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기업대출, 대출 성장률이 굉장히 꾸준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원화대출금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이라는 님이 소폭만 반등해도 이익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면 순이자 마진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건가요? 큰 폭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순이자 마진이 좋아졌던 이유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예금금리에서 뺀 게 순이자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순이자 마진이 오른 것도 있지만 예금금리, 조달금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이제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서 예금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달금리가 떨어지면서 마진이 올라간 효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기준금리가 보통은 25bp 인상한다라고 하면 순이자 마진도 그 정도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유동성이 많으니까 네. 자금은 싸게 조달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분만큼 순이자 마진은 증가할 수 있다. 거기에서는 사실 오해들이 많으신데 은행과 관련해서는 뭐 싸게 금리 준 다음에 비싸게 대출해서 뭐 되게 쉽게 돈을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2010년도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또 과거와는 다르게 중소기업 대출도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기업 대출보다는 중소기업 대출들이 또 증가를 하면서 마진이 올라가는, 왜냐면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좋고 중소기업들은 신용등급이 낮고 이제 담보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마진 차이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행주들이 금리 인상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업종이다 이렇게 꼽히곤 있는데 생각해보면 금리 인상이 되면 연체율도 증가할 거 아니에요. 가게나 기업에서 빌린 대출의 연체율이 증가하면 은행 실적에는 또 안 좋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자 비용이 증가를 이제 개인이나 기업들 입장에선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도 맞고요. 실제로 연체율은 금리랑 양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연체율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에 올랐다가 다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이제 이자 유예를 해준다는 그런 정책들 때문에 뭐 연체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반영되면 연체율이 오를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다만 은행들이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쉽게 얘기해서 체력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를 좀 하고 있다. 과거에 이제 대손충당금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고점입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한다면 연체율은 역사적으로 저점이지만 준비한 자금들은 역사적으로 나쁘지 않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발생해도 이제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IMF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걸 거치면서 금융산업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IMF 이전, 직후 이렇게 나눠진다면 이자 납부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만 대손 충당금을 쌓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연체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선반영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자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분기에 한국은행이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은행주들은 실적에는 얼마나 좀 이익 증가가 되는 건가요? 약간 시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오르고서 시장금리 오르고 코픽스나 이런 거 관련된 금리들이 오르는 순서가 바로 반영되기도 하지만 좀 시간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3달 정도? 주가 같은 경우는 바로 먼저 반영됩니다. 주가는 또 선반영을 하니까요. 네. 먼저 움직이죠. 그러면 실제 금리 인상 수혜를 실적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이익이 증가해 이렇게 따지긴 힘든 건가요? 분석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올해 예상하는 금융 지주들 이익 증가율이 23에서 많게는 30% 가까이가 됩니다. 전년 그래서 대비요. 네네. 거기 안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도 포함되어 예, 있는 거죠. 수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가 상승하는 게 되면 연체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담도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또 이제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또 은행이기 때문에 경기 성장에 따른 수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자 수익 외에도 갖고 있는 자회사들 수익 다변화도 많이 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이나 보험사들 실적도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금융주들 실적, 특히 은행주 실적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4대 금융지주의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셨어요. KB금융은 72,000원, 하나금융지주는 64,000원, 신한지주는 57,000원, 우리금융지주는 16,400원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하셨는데요. PBR을 높였기 때문에 목표가가 일제히 상향된 건가요? 가장 큰 거는 이익이 증가하면서 ROE가 올라가는 만큼 금융주들은 보통 ROE 수익 나오는 것 대비해서 PBR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ROE 수준이 올해 예상하는 게 9%대에서 10%대인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 PBR은 굉장히 저점인 수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요거만큼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배당과 관련된 기대감도 반영하면 이제 좀 더 상승을 기대하고는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목표 주가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배당이 결정되면 한 번 더 목표가 올리실 수도 있겠네요.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 뉴스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실적 체크하고 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대 금융지주를 들여다보면 2분기 순이익을 봤을 때 하나금융의 실적이 눈에 띄는데요.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모두 따졌을 때 네네. 상승률이 제일 맞습니다. 높아요. 이유가 있나요? 우선 1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KB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기저효과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은행들 보시면 명예퇴직이라든지 ERP 비용이 이제 2분기에 반영하느냐, 4분기에 반영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또 당기순이익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외환은행이랑 합병하면서 외화 자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영향을 받는데 환율이 또 2분기에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 면에서는 YOY, QOQ 모두 좋아지는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금융주를 놓고 본다면 1분기가 워낙 호실적이었기 때문에 1분기 대비해선 떨어지긴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선 다들 좋아지는 실적을 볼 겁니다. 그런데 은행 업종 내 최선호주로는 KB국민은행과 하나금융지주를 꼽으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는 다 올렸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다 반영을 했고요. 근데 실적 면에서 애널리스트가 보통 탑픽을 꽂을 때는 좀 더 선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 확장을 꾸준히 지난 몇 년간 M&A를 했었고요. 그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발생도 했지만 올해도 또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KB금융을 선호를 하고요. 어떤 자회사가 똘똘한가요? 올해 실적에 좀 기대하는 게 KB증권 그리고 KB손해보험. 하나금융은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하나금융은 대표적으로 중간 배당을 그래도 꾸준히 했던 회사들이에요. 최근 들어 이제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도 중간 배당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배당과 관련해서 저는 좀 매력적으로 생각했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모든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는 있지만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좀 프리미엄을 주었습니다. ROE, 자본
자본 이익률이 9에서 10%로 사상 최고의 수준을 찍을 것이다 예상하셨는데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면 배당도 늘어날 텐데요. 배당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이익이 증가하는 것만큼 우선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25%에서 30% 늘어난다라고 기대하셔도 좋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배당 성향이 증가할 겁니다. 19년도에 배당 성향을 우리 4대 금융지주사들이 한 26%대로 상향을 했다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약간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배당을 좀 자제를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제 중간 배당도 고려할 수 있고 배당 성향도 예전 수준만큼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이익도 증가하고 배당 성향도 올라가게 되면 배당 성향은 내가 당기 순이익을 이익을 낸 거에서 20%다, 뭐 26%라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익만큼은 배당으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당 배당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얼마 받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배당 수익률로 지금 주가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4.5%대에서 높게는 6%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특판 적금 예금 금리가 나오는 거네요. 근데 사실 4대 금융지주사들이 꾸준히 배당 수익률 4%대를 유지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동안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금융위기들을 겪을 때 투자가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은행 좀 힘들어질 수 있겠다. 한동안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염려들을 하시다 보니까 배당도 못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17년 이후부터는 글로벌 은행들 대비해서도 ROE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배당에 대한 기대도 긍정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염려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올해는 아니다 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은행주에 대한 평가절하는 카카오뱅크 때문인 것 같아요. 작년에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4대 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을 합한 것보다도 넘어서면서 네. 카카오뱅크가 또 최근에 유가증권 신고서 이제 발행하면서 8월 5일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각은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투자가분들을 만나면 인덱스 펀드 안에 운용을 하시는데 금융 비중이 따로 있는데 은행 비중을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면 내가 기존 은행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셨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은행도 은행만의 수익 다변화랑 이런 것들을 시연을 하고 카카오뱅크는 중신용자 대출도 확대한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서는 제가 들은 걸로는 각자 상장하더라도 각각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봤고요.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 상장 얘기가 한 2, 3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BP 도달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금융사들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148년도에 140조 그리고 19년도에 130조로 줄었다가 작년에는 오히려 170조로 늘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인터넷 쪽도 제가 증가를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은행주에 대해서 예전에는 카카오뱅크가 되면 이쪽에 비중을 그쵸. 한다 했는데 이런 거기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동성이 또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웬만한 수익률이 나오는 상품을 찾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뭐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이익 좋아지는 거 감안하면 은행주도 충분히 매력적인 거죠. 기관 투자자들의 시각이 은행주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뀐 게 재밌네요. 네, 실적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실적이 나올까 했는데 꾸준하게 나왔고 대손 충당금 부담되는 거 아니야?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준비 잘했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사실 배당이었는데 올해는 배당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은행주의 배당에 대해서 달리 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저희가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인터뷰를 네. 했었을 때 조익재 센터장님께서 금융주를 3분기 유망업종으로 꼽으시긴 했는데 네. 4분기 약세장 들어갈 테니 그때는 비중을 줄이는 걸로 네, 네, 추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4분기면 배당도 있을 텐데 금융주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배당 보고서는 투자하기보다는 시세 차익 보고 투자하는 게 더 맞는 판단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배당 매력을 크게 염두를 안 두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배당에 대해서 배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전략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이 있으신데 분기별로 생각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보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은행주 좋으셨다가 4분기 같은 경우는 또 올해 이렇게 좋았는데 경기 호조세가 내년에도 이어져?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4분기 시점이세요. 그래서 좀 주춤할 때 파셨다가 얘기하시지만 이제 말에는 4분기 말에는 배당 때문에 다시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내년에도 사실은 은행주를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이제 금리 상승 네, 수혜를 맞습니다. 계속 보게 네. 될 것이다. 그건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상승이 못해도 1, 2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도 금리 인상하게 되면 우리도 고려를 하는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리포트 제목도 은행이 돌아왔다. 네. 지금까지 하반기 유망업종으로 꼽히는 은행주를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